시니어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려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즘 젊은 것들은 꼭 결혼을 무슨 골치 아픈 문제집 풀듯이 하는 것 같단 말이야. 무슨 방정식이니 해답지니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오면 짜증만 버럭버럭 내는 꼴을 보면 그저 웃음만 허허 나온다니께. 젊은 것들이. 사랑은 감정으로 하고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거늘. 내 이름은 박복자. 올해 66. 동네 사람들한테는 복자네 국밥하면 다 알지요. 소뚜껑 철컥철컥 열고 하하고 뜨거운 김 뿜어내며 국밥 한 그릇 말아줄 때가 제일 행복하다오. 그 구수한 냄새가 꼭 내 인생 냄새 같기도 하고 말이지. 평생 딸 지은이 하나만 바라보고 등골 휠 정도로 일하면서 키웠지. 똑똑하고 직장도 뻔듯하고 아유, 내 딸 자랑은 이쯤 하소이다. 허허, 그런데 이 잘난 딸이 45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다니께? 나는 그저 세상에 짝이 없으면 말고 하는 요즘 애들 생각인가 싶었지. 하도 주변에서 지은이 언제 시집 가냐?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면 내가 대신 속이 울렁울렁 거렸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지은이가 출근하고 난 뒤 내가 방에 들어가니 어라. 어제 빨아둔 양말이 아직도 바닥에 굴러다니네. 싶어 치워주다가 침대 옆 서랍이 살짝 빼꼼 열린 것을 봤지. 으레, 엄마 마음이 그렇자녀. 혹시 뭔가 떨어뜨린 게 있을까? 싶어서 슬쩍 서랍을 쓱 열었는데 내 눈에 꽉 박히는 것이 아니겠어?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는데 제목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였다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법이라니. 아이고 세상에나. 내 입에서 으악 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손이 벌벌 떨렸다네. 아니, 우리 딸이 대체 언제 이런 걸. 심장이 쿵쾅쿵쾅 망치질을 해대고 온몸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딸 지은이와 내가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아주 그냥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 남자 손이 지은이 어깨를 다정스레 감싸고 있는 걸 보니 누가 봐도 영락없는 연인 아니겠어? 지은이도 환하게 까르르 웃는 것이 아유,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내가 본 적이 있던가 싶은 거야. 내 피부치가 저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은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나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줄 알았지. 이 남자는 대체 누구며 우리 딸은 왜 이 남자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내게 털끝만큼도 말해준 적이 없는 걸까? 지은이의 서랍 속 책자와 낡은 사진 한 장은 내 머릿속에 아주 그냥 짱돌 하나 화학 하고 던져버렸다니까. 대체 이 남자는 누구며 우리 딸의 삶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밤새도록 그 생각에 잠이 푸스스 달아났다오. 그렇게 딸 때문에 속이 와글와글 끓어 터질 것 같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 내 인생에도 아주 그냥 뜻밖의 손님이 사뿐히 찾아왔지 뭐야. 동네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나갔다가 만난 박인수 씨 말이야. 그이는 나보다 딱 2살 위인 일은. 머리도 희끗희끗,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했지만 웃는 모습은 꼭 봄 햇살처럼 맑았어. 그이가 환하게 싱글벙글 웃을 때면 내 마음까지도 훈훈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 젊은 것들이 따지는 스펙이라는 놈은 박인수 씨에게 눈곱만큼도 없어. 번듯한 직장이라곤 일찌감치 은퇴했고 돈도 뭐 억소리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가용도 없다네. 그저 뚜벅뚜벅 걸어 다니시지. 사는 곳도 평범한 아파트라고 하더군. 그런데 웬걸? 그 맑은 웃음과 따뜻한 마음이 어찌나 좋던지 내 심장이 다시 두근두근 뛰는 것 아니겠어? 굳이 조건이니 스펙이니 하는 딱딱한 것들을 따져 묻지 않아도 박인수 씨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이 아주 그냥 간질간질해지는 것이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이랄까? 박인수 씨는 매일 국밥집에 와서 내 밥을 맛있게 후루룩 다 비우고는 계산할 때 꼭 내 손을 지그시 잡아 학수를 청해주곤 했지. 나는 그 따뜻한 온기가 너무 좋았어. 복자 씨하고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때마다
내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피어올랐지. 이런 게 마음이 열리는가 싶었어. 나이 66에 찾아온 콩깍지라니. 허허. 을의 노년의 사랑은 현실이라지만 나는 그저 박인수 씨의 진심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이 내 것인 양붕붕 떠다니는 기분이었다네. 마치 박인수 씨가 내 인생의 해답지에 사랑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써넣어준 것 같았지 뭐야. 얼마나 기특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 기쁨을 누구한테 깨방정 떨면서 자랑할까 싶었다니께. 그런데 말입니다. 내게 찾아온 이 기쁨이 내 딸 지은이에게는 영 탐탁지 않았던 모양이요. 마치 내가 박인수 씨와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이 지은이의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라도 되는 양 자꾸만 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콕콕 던지는 거야. 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박인수 씨 이야기를 꺼내면 겉으로는 엄마가 좋다면 뭐 하면서 고개는 끄덕끄덕 거렸지. 하지만 꼭 마지막에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결혼은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박인수 씨의 연금은 얼만지, 사는 곳은 어딘지, 자가용은 있는 건지 같은 현실적인 질문들을 숨도 쉬지 않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어? 그때마다 내 속은 와르르 무너졌어요. 특히 지은이의 눈빛에는 어떻게 엄마가 나보다 먼저 왜? 하는 복잡한 감정이 삐죽삐죽 서려 있었고 내 마음을 쿵쾅쿵쾅 때렸다네. 마치 엄마가 내 영역을 침범했어 하는 불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지요. 나 박복자가 보기에도 딸 지은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진범이 꽁꽁 숨어 있는 듯 했지요. 도대체 우리 딸 눈에 씌인 그 필터는 뭘까? 그리고 왜 엄마인 나의 행복까지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나는 박인수 씨에게서 진심과 행복이 문 앞에 같이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을 찾았는데 내 딸은 왜 조건과 수치만을 따지고 있을까? 아유, 내 속이 아주 그냥 답답해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니까요. 그리고요, 딸 지은이의 서랍에서 나온 혼인관계 정리법 책자랑 그 낯선 남자 사진 그걸 본 이후로 제 마음이 아주 그냥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니까요.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하는 걱정으로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고 한편으로는 딸년이 숨겨놓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아니, 내 딸 지은이가 왜 저리 홀로 끙끙 앓고 있을까? 그저 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때부터였어요. 박인수 씨와 저의 만남은 말이지요. 마치 거울처럼 딸 지은이의 삶을 고스란히 비추었지요. 딸의 마음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딸의 어린 마음 밭을 헤아리려 노력했어요. 지은이의 눈에 어떤 자풀이 자라고 있기에 이렇게 소중한 자신의 행복을 보지 못하는 걸까? 지은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 주말에 누구를 만나는지 저는 딸년 몰래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번쩍 뜨고 살폈다니까요. 마치 정원사가 자신의 꽃밭에 어떤 벌레가 생겼는지, 어떤 잡초가 돋아났는지 살피듯이 말입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촉각을 곤두세워 본 적이 없었죠. 이거 참 자식 일이라는 게 참으로 묘한 것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박인수 씨가 건네준 작은 들꽃다발 하나에도 온 세상이 제 것인 양꽃처럼 활짝 웃고 기뻤어요. 박인수 씨는 젊은 것들이 말라버리면 처분하기 힘들고 필요 없다고 버리는 들꽃도 참 곱지요? 하면서 수줍게 내밀어 주셨다니까요. 그 향기가 어찌나 솔솔 풍기던지 제 국밥집까지 환해지는 기분이었지요. 함께 있으면 그저 밥맛이 꿀맛이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포근포근 따뜻해지는 기분. 그런 진심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은 아주 그냥 벅차올랐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며 식어버릴까 매번 노심초사하는 지은이와는 달리 저는 인생 후반부에도 이런 감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제 몸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딸 지은이는 말이에요. 자신이 만난 남자친구가 사준 에스메르 명품 가방이 자랑스럽다고 깔깔깔 웃으며 저에게 어깨를 으쓱 보여주었어요. 그 비싼 가방이 지은이 손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비단결 같은 가죽에서 풍기는 향기보다 지은이의 눈빛에 담긴 공허함이 더 짙게 느껴졌어요. 마치 스스로 만들어낸 멋진 그림 속에 갇혀 사는 것 같았지요. 우리 모녀의 연애와 결혼은 같은 사랑을 두고도 서로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따뜻한 온기를 줬는데 딸은 반짝이는 브랜드를 줬으니 아유, 서로 대화가 삐걱삐걱 엇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제가 알지 못하는 마치 투자 분석 보고서를 읽듯이 냉정하게 말하곤 했죠. 가상의 용의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만 같았어요. 이 남자도 조건 불합격. 저 남자도 감점 대상. 도대체 지은이가 찾는 평범한 남자는 누구인지 제 머릿속에선 답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콧대 높은 지은이도 젊었을 때 저 닮아서 미모가 상당했기에 미니스커트 자주 입고 하다가 잘났다는 남자들을 만났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놈의 스펙 타령을 어찌나 하던지 제가 듣다가 아주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나겠다니까요. 한 번은 의과대학 다닌다는 청년과 연애를 한다고 지은이가 저한테 어깨를 으쓱 보여주면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마, 걔는 진짜 똑똑해요. 나중에 의사 되면 엄마랑 나 평생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대요. 엄마가 병원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속으로는 아이고 우리 지은이 기특하다 싶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이가 집에 와서 아주 그냥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엄마, 걔는 데이트할 때 맨날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오라고 해요. 데이트는 커피숍에서 책같이 보는 게 전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제일 싼 학식만 고집한다니까요. 자기야 아직 학생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영화라도 보자고 하면 무슨 영화냐? 그 시간에 문제집 한 페이지 더 보는 게 남는 거지. 하고 말한다니까요. 한 번은 백화점 가서 구경하다가 옷이 예뻐서 자기야, 이거 어때? 물어보니 이 옷 사면 논문 하나 더 읽을 시간 버는 게 아니야. 시간 낭비하는 거야. 하면서 팩 하고 정색하는데 아주 그냥 김이 샜다니까요. 아이고 지은이가 그 잘난 의대생한테 기대했던 로맨스가 산산조각이 났던 모양이요. 그래도 나중에 의사 되면 돈 많이 벌 거 아니냐? 좀 참아봐라. 하고 제가 달래주면 지은이는 엄마, 돈 많으면 뭐해요? 지금 행복해야지. 나 맨날 자기한테 얻어먹는 것도 미안해서 커피값은 내가 맨날 냈잖아.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그 의대생이라는 청년은 스펙은 만점인데 로맨스는 빵점이라는 이유로 지은이에게 뻥 하고 차였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지은이는 나중에 내가 한때 의사 만났었잖아 하면서 꼭 자랑은 빼놓지 않고 하더구먼요. 참속도 없는 딸이지요. 하! 또 한 번은 젊은 변호사를 만난다고 데려왔는데 그 친구는 또 어찌나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던지 따박따박 말대답은 기본이고 뭐 하나 물어보면 꼭 법률 용어를 섞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저녁으로 김치찌개 끓여놨으니 먹고 가라 했더니 어머니, 김치찌개는 주류법상 술과 함께 제공될 시 주류 판매에 대한 인지 및 공지가 선행되어야 하면서 아주 그냥 좔좔좔 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나이 들어서 인지 머리 지끈지끈한 소리는 딱 질색인데 말이에요. 지은이도 그 잘난 변호사 친구 때문에 아주 그냥 뒷목 잡았다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뭐 하나 얘기하면 걔는 맨날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서 따지고 들어요. 내가 그냥 배고프다 해도 배고프다는 것은 신체적 에너지 결핍 상태에 따른 본능적인 신호로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젠 내가 오늘따라 노을이 예쁘다고 했더니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와 태양광선 산란 현상에 의한 하면서 아주 그냥 과학 시간인 줄 알았어요. 지은이는 연신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시종일관 이성적으로만 나오니 지은이 속이 뒤집어졌다지 뭡니까?
결국 그 변호사 청년도 스펙은 만점인데 감정은 꽝점이라는 이유로 지은이에게 차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꼭 내가 만났던 변호사는 말이야. 하면서 그 잘난 스펙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아주 그냥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예요. 지은이는 그런 고스펙 남자들을 스스로 차버렸으면서도 마치 그 경험이 자신의 자산이라도 되는 평범한 회사원들을 에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지요. 저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전혀 머릿속에 들어있는 연애 필터가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속을 진정시켜야 했다니까요. 이제는 제가 정원사처럼 딸의 마음밭을 좀 홈이랑 쟁기로 싹싹 가꿔줘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니까요. 겉으로는 쿨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지만 딸의 마음밭을 들여다보니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어라고 굳게 믿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난 정작 눈앞에 소중한 들꽃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었던 거죠. 마치 정원사가 자신의 밭에서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라 햇살 좋은 곳에 예쁜 꽃을 심어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지은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제가 알지 못하는 가상의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만 같았어요. 이 남자도 조건 불합격. 저 남자도 감점 대상. 도대체 지은이가 찾는 평범한 남자는 누구인지 제 마음속에선 답이 안 나왔다니까요. 저는 딸이 맹목적으로 좇는 조건이라는 허상과 제가 추구하는 진심의 차이를 콕 집어 보여주고 싶었어요. 딸아, 너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돈과 지위, 스펙이라는 겉껍데기만 만나는 게 아니냐? 하고 진심을 다해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겠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뭉쾅 닫고 귀를 꽉 막아버릴 것을 뻔히 아는데요. 제가 찾는 진정한 행복은 그런 허울 좋은 스펙보다 함께 있으면 밥맛이 좋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해지는 그 지극히 평범한 진심에 있었거든요. 마치 정원사가 자신의 밭에서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라 햇살 좋은 곳에 예쁜 꽃을 심어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저는 딸이 혹시 저도 모르는 저에게서 배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소박하고도 진실된 연애 감정을 통해 딸의 눈에 씌인 두껍고 날카로운 연애 필터를 조심스레 벗겨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인수 씨와의 관계를 지은이에게 은근히 흘리며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죠. 그런데 지은이의 눈에는 박인수 씨의 따뜻함이나 진심은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전거도 아니고 자가용도 없어. 지하철 타고 다니셔. 엄마 사는 곳도 평범한 아파트라며. 빌라는 아니겠지만 에휴 그런 분 말고. 나 엄마 재혼하는 건 좋은데 왜 저런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하는 싸늘한 대답만 뾰족하게 돌아올 뿐이었어요. 순간 저는 깨달았다니까요. 박인수 씨가 평범함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격 존재라니. 딸이 말하는 평범함의 기준이 사실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제 소박하고도 진실된 마음이라는 씨앗을 통해 콕 집어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마치 딸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하려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은이의 눈에 씌인 필터는 너무나도 두껍고 단단했어요. 박인수 씨의 따뜻한 미소도 진심 어린 눈빛도 그 필터를 뚫고 들어가지 못했죠. 저는 그 모든 것이 딸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른아이의 모습이자 제 딸 인생의 미스터리를 만들고 있는 진짜 범인을 만드는데 내가 기여한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고 이 녀석. 이런 고집불통이 어디 있담?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든 꽃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듯 딸 지은이의 마음밭을 조심스레 가꾸고 싶었죠. 어르신들 박복자 이 할미가 과연 지은이의 두꺼운 필터를 벗겨내고 딸의 인생에 진정한 해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주 그냥 손에 땀을 쥐게 만들지 않으세요? 잠깐만요. 이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을 또다시 열심히 창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내 딸 지은이의 두껍고 단단한 필터 같은 연애 기준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쯧쯧 저런 고집불통이 어딨어 하고 혀를 차셨을 겁니다. 저 복자도 처음엔 딸 연속을 알 수 없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정원사 같은 마음을 엄마로서 가지려 하다 보니까 어디 그리 쉽게 포기하겠어요? 지은이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하리라 하고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며 소개팅 나가는 날이었지요. 지은이는 평소답지 않게 신경 써서 차려입고는 엄마, 오늘 저녁은 약속 있어서 안 와요 하면서 막 서둘러서 문을 꽝 닫고 나갔어요. 저는 아이고, 쟤는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무슨 놈의 소개팅을 가려고 저럴까 싶었어요. 때마침 박인수 씨가 국밥집 문이 거의 닫힐 무렵 저를 찾아왔다지 뭡니까? 복자 씨, 오늘 제가 복자 씨 저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국밥집에서 종일 바쁘게 서서 고생하셨으니 오늘은 맛있는 다른 걸로 제가 한 그릇 대접해 드리고 싶네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남한테 얻어먹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다니까요. 허허. 그래서 제가 오호라, 이 박복자가 또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먼 하면서 박인수 씨 손을 수줍게 잡고는 동네 소박한 백반집으로 고등어구이 먹으러 향했지요. 저랑 박인수 씨는 손을 지그시 잡고 속으로 룰루랄라 걸어갔다니까요. 박인수 씨는 허세라곤 참새 오줌만큼도 없어요. 화려한 옷도 안 입었고 좋은 차도 없어. 그저 제 손을 지그시 잡아주는 그 따뜻한 손길과 제 귀에 속닥속닥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구수한 목소리만 있으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어요. 그 순간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아주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고 말았다니까요. 길 건너편에서 도도한 표정으로 걸어오는 딸 지은이가 번쩍 눈에 띈 거예요. 지은이 옆에는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도 보였는데 그이가 바로 지은이의 소개팅 상대인 모양이었지요. 지은이가 우리를 발견한 순간 지은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 표정 변화를 아주 그냥 놓치지 않고 콕 집어봤다니까요. 지은이의 소개팅 상대는 차도 없었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지만 제 손을 따뜻하게 잡고 걷는 박인수 씨와 저의 행복한 모습에서 풍겨져 나오는 포근한 분위기를 보더니 말없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지요. 아이고, 저 청년은 제법 눈썰미가 있네 하고 속으로 피식 웃었다니까요. 지은이는 그 자리가 불편했는지 황급히 고개를 푹 숙이고는 옆 남자의 팔을 잡아 끌며 가던 길을 종종걸음으로 재촉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제가 괜히 껄껄 웃어버렸지 뭡니까. 그날 저녁 지은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니까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직감했지요. 지은이가 평소 같지 않게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박인수 아저씨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아이고, 우리 딸 드디어 속마음을 터놓는구나 싶었지요. 그동안 조건, 스펙, 돈만 따지던 딸년의 입에서 좋아한다는 말이 나오니 제 가슴이 아주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다 싶어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글쎄, 그냥 함께 있으면 밥맛이 좋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그랴. 그리고 그이가 내 손 잡아주는 온기가 너무 좋고 내 어깨 한번 토닥여주는 것에 이 늙은이 마음이 다 사르르 녹는 것 같고 말이야. 지은아,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니?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가득했다니까요. 제 대답을 들은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흔들 흔들렸다니까요. 마치 심술궂게 뿌리 박힌 깊은 나무가 흔들리듯이 말이죠.
그동안 지은이가 좇았던 조건이라는 허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제 소박하고도 진실된 행복을 통해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지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기만 했다니까요. 저는 그래, 저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요. 하고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원사가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리듯 저는 딸의 마음 밭에서 변화의 싹이 돋아나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지은이 마음밭에 드디어 이쁜 꽃씨가 소복하게 떨어졌구나 하고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지은이의 눈에 씌었던 비현실적인 조건들이 서서히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딸은 그동안 자신이 좇았던 조건이라는 허울이 얼마나 공허하고 차가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찾은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한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이지요. 저는 억지로 딸의 손을 잡아 끌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인생 살면서 심어놓은 잔잔한 씨앗들이 지으니 마음속에서 스스로 싹을 우기를 기다릴 뿐이었지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가뭄 끝 단비처럼 지은이에게도 곧 소리 없이 조용히 새록새록 싹을 피우며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니까요. 아유, 내 속이 아주 그냥 뻥 뚫리는 것 같네. 먼저 번에 지은이가 엄마는 왜 박인수 아저씨를 좋아하냐? 하고 물었을 때 제 솔직한 대답을 듣고 지은이의 얼굴빛이 흔들흔들 변하는 걸 봤잖아요. 저는 그때 직감했다니까요. 아, 드디어 지은이 마음밭에 꽃씨가 툭 하고 떨어졌구나. 하고 말이지요. 농부 같은 정원사는 씨앗을 뿌려놓고 조급해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저 기다리는 마음으로 물 주고 잡초 뽑아주고 다듬어주면서 햇볕 쬐어주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지은이를 억지로 타이르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를 통해 잔잔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용히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박인수 씨와 함께 소박한 데이트를 즐기고 국밥집 문을 닫고 나면 마주 앉아 국화차 한 잔 나누며 두런두런 오늘 있었던 서로의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박인수 씨의 손을 잡고 강아지풀 손에 들고 동네 어귀를 느릿느릿 걷는 내 뒷모습을 지은이가 멀리서 슬쩍슬쩍 훔쳐보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요. 그동안 지은이 눈에는 박인수 씨의 낮은 스펙만 보였겠지만 이제는 따뜻한 미소와 넉넉한 품이 아른아른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있던 햇살이 쨍하고 빛을 드러내듯 말입니다. 지은이도 이제는 박인수 씨를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제 행복을 묵묵히 응원하기 시작한 거죠. 놀랍게도 지은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박인수 씨 이야기를 꺼내면 하고 콧방귀를 뀌거나 따분하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는 제가 복자 씨가 말이야 하고 박인수 씨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를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면은 지은이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엄마 오늘 아저씨는 국밥 안 드시고 어디 가셨어? 하고 먼저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 얼마나 장족의 발전인지.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호호호 오늘 박인수 씨는 경로당 회의가 있어서 저녁에 온대. 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지요. 마치 오랫동안 병원에서 중병 앓던 자식이 멀건 미음 한술 뜨는 것 마냥 제 가슴이 벅차올랐다니까요. 몇일 전에는 박인수 씨가 우리 국밥집에 오셨는데 마침 지은이도 휴일이라 가게에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국밥을 팔팔 끓이고 있는데 계산대에 앉아 박인수 씨와 지은이가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인수 씨가 지은이에게 지은 양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종일 피곤해 하시더구먼 지은 양이라도 옆에서 맛있는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라면서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뭉클했어요. 지은이는 여태까지 엄마를 향해서 자기에게 이런 말 해준 분이 없었기에 놀라면도 네, 아저씨 제가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하는데 하고 조그맣게 대답하는 것이 들렸어요. 그동안 딸의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 뒤에 숨겨진
메마르고 황량한 마음만 보였는데 인수 씨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은이의 마음밭에도 드디어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니까요. 이제 지은이의 눈 속에 인수 씨의 진심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제 국밥집 문이 딸랑하고 열리기에 뒤돌아보니 지은이가 평소처럼 도도한 표정 대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지은이는 제 앞에 와서 쭈뼛쭈뼛 거리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는 엄마랑 결혼할 때 아이는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이고 어르신들. 이게 뭡니까? 중학교 3학년 반항하던 시기가 푹 꺼긴 아이처럼 저한테 원초적인 그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들고 있던 행주를 툭 하고 떨어뜨렸다니까요. 제 가슴이 요동쳤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왈칵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죠.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드디어 이 말을 꺼내는구나. 그동안 돈이다 스펙이다 하면서 5만 가지 조건만 따지던 딸년의 입에서 난데없이 아이의 중요성이라니요. 그 질문 한마디에 저는 마치 가슴을 후려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지은이의 마음밭을 짓눌렀던 단단한 흙덩이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죠. 그래, 지은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소중한 게 뭐지 이제야 내가 스스로 그 따뜻한 물음을 하는구나 속말이 나오더라고요. 딸 지은이가 자신의 인생밭에서 잃어버렸던 인생의 작은 새싹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도 마치 가뭄 끝 단비가 내리듯 지은이의 말라붙은 마음밭에 비 온 날 다음처럼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꽃이 활짝 피어나는 듯 했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지요. 지은아, 사실 엄마는 내가 항상 웃고는 있지만 가끔 혼자 숨죽여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내가 아무리 비싼 명품 가방을 자랑해도 엄마는 내 눈빛에서 공허함을 읽을 수 있었어. 내가 왜 그토록 조건만 따지는 비현실적인 필터를 눈에 쓰고 다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제 말을 들은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웠는지 이제 알겠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지은이는 그동안 자신이 줬던 스펙 조건이라는 허상이 얼마나 공허하고 차가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허상이 얼마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제 말 한마디, 그리고 인수 씨와의 따뜻한 마음이 지은이 눈에 씌었던 그 두꺼운 때 묻은 비닐 같은 필터를 깔끔히 걷어버린 것이었지요. 딸 지은이는 더 이상 가짜 행복을 좇지 않겠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저는 딸의 눈에 비친 반짝이는 브랜드가 아닌 제 진정한 행복을 지은이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었으니까요. 지은이의 마음밭에 자라던 잡초들이 스르륵 시들어가고 그 자리에 진심이라는 예쁜 꽃이 활짝 피어나는 듯 했어요. 이제 지은이는 스펙과 조건만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던 진심이라는 보물을 찾아 나설 새로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는 엄마인 박복자의 재혼이라는 경사스러운 소식과 함께 딸 지은이가 비로소 자신만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훈훈하게 암시하며 마무리된다니까요. 거칠고 깔거롭게만 느껴지는 인생의 해답지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마치 나이든 농부이자 정원사가 작은 애정들을 쏟으면 황무지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사과가 자라나듯 말입니다. 지은이가 찾을 진정한 사랑은 또 어떤 모습일지 아주 그냥 두근두근 기대되지 않으세요? 껄껄. 박복자 이 할미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을 또다시 열심히 창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